의료 행위는 의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탄 구급차에서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구급차에 의사가 타는 일은 100대 중 4대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환자들이 구급차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특별구급대원이 심정지로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예, 압박 좋습니다. CPR을 계속하십시오. 의사와 통화를 마치고 에피네프린을 주입하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심장은 돌아왔어요, 지금. 근데 다시 심정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여성은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습니다. 에피네프린은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쓰입니다. 구급차에 있는 여러 가지 약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급대 모두가 이런 약물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교육을 받은 특별구급대만 가능합니다. 시범 사업 중이라서 소방서당 1개 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른바 전원 환자가 타는 사설구급차는 사정이 더 나쁩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입니다. 감염에 의한 폐혈성 쇼크 증세로 한때 혈압이 정상 수치의 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슨 환자예요? 그런데 구급차에 의사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사설구급차를 불러 응급구조사만 태워 보낸 겁니다. 현행법엔 의사의 지시나 의사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구급차에 타는 119 구급대원은 물론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도 안 됩니다. 약물을 주입하거나 조절하지도 못합니다. 탯줄을 자르거나 혈액교체, 진통제 주사를 놓는 것도 안 됩니다. 구급차에서 사람을 살리려 의료행위를 했다간 고발당하기 일쑤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환자를 살리느냐 아니면 환자가 죽어가더라도 지켜만 보느냐 그런 딜레마에 문제는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에 의사가 구급차를 탄 경우는 3.8%에 불과합니다. 의사 없는 구급차에서 환자가 죽어도 책임을 묻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디다가 누구에게 뭐 항변을 하거나 이거 뭐 요청을 하거나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해외에선 1급 응급구조사의 약물 주입과 혈액교체 등 사전에 약속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료질이 떨어진다며 관련법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구급대원만이라도 의료행위를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려 했지만 3번이나 무산됐습니다. 현장에선 소방과 응급구조사, 의사와 간호사 등 각 협회에서 서로를 견제하다 벌어진 일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2019년 숨진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도 자신의 SNS에 이런 기막힌 현실을 알렸습니다. 협회 간 득실을 따지기보다 환자 생명을 가장 우선하란 말이 유언으로 남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